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주식 캠퍼스 소식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또 개별 종목까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에 중요한 것은 종목과 숫자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의 큰 그림부터 종목까지 연결해 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보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AI 인프라 섹터 이렇게 했을 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기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PCB 공정부터 시작해서 냉각 인프라, 파워 인프라, 네트워크 서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걸 갖다가 책으로 하나 냈는데 이걸 완전히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텐베그 세트바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어내면서 데이터라든지 펀더멘탈까지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가 끝나게 되면은 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의 섹터별로 모든 것들을 만들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지수하고 동행이 되는지 또 연결이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 유튜브에서 하지 못한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펜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판단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정규과정 오픈 이벤트를 지금 이제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리월드 할인 행사가 있는데 1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결제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결론은 일단 테마주로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퀀텀 컴퓨팅 많이 올라갔죠. 양자, 스페이스 많이 올라갔죠. 뉴클리지 에너지, SMR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에어텍시, 또 조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테마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 자, 그 이유는 러셀이 많이 달렸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장에서 그렇게 테마 주식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한다. 자,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이제 젠슨 왕이 나와가지고 존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그런 이야기들 오갔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온큐 제가 12일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때도 일단 5년치 평균 자체를 보게 되면은 아이온큐의 배수 자체가 지금 이제 5년 평균이 72배수인데 지금 80배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조금씩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4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4주 전에도 제가 일단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과연 60불 밑에서는 매수 관점인가 그렇게 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런 차트입니다. 그때 한 요렇게부터 11월 한 7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0% 완전히 깰 때 있죠. 자,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댓글에 자, 답이 없다. 아이온큐 끝났다. 자, 이제부터는 끝이다.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니 뭐하냐? 니 이렇게 답이 나오냐? 사기꾼 아니냐? 끝났는데 왜 자꾸 널하냐?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계속해서 올리죠. 자, 그런 것들이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성격이 안 변한다는 거죠. 자기의 돈이 걸려있으니까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익스트림 그림 돼 있죠. 익스트림하게 피어하게 극도의 공포에 왔을 때, 자, 그때가 지나놓고 나니까 결국은 일단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0불 깰 때, 자, 그때가 바닥이 아니었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때 일단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위험에 쌓여가지고 극도의 공포에 뚫고 있을 때니까.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데 막상 또 그 시간에 또 더우면 또 그런 시간이 오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게 없고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밸류에이션하고 펀더멘탈 되면 아까 보셨듯이 그 정도로 5년 평균이 일단 거의 전 근접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계속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면서 또 이때는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온큐에 관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욕만 들어먹었죠. 자,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일단 봐야 될 5가지 또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고 투매할 때, 자, 그럴 때가 결론적으로는 바닥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의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4일의 옵션 시장 데이터에 있어서는 현물 주가 급등 이면에 숨겨진 투자자들의 복잡한 심리, 전략 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15만 9,570계약이 거래가 되었다.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오픈 인트레스트 있죠. 미결제 약정. 아직까지 결제가 안 된 약정이라는 겁니다. 콜이든 푸시든 샀는데 매도했든지 아니면 매수를 했든지 간에 요거 자체가 일단 계약이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일단 이론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은 원웨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야만이 버는 거다. 구조 자체가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는 데 있어서 버는 거다. 원웨이다, 원웨이. 그 다음에 일단 선물은 올라가도 벌고, 선물 매수해도 벌고, 매도해도 벌죠. 자, 이것이 이제 선물이다. 자, 옵션 같은 거는 올라가도 벌고 내려가도 법니다. 그래서 옵션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다가 시간 가치가 따라 붙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한 달 안에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빨리 내려가든지 빨리 올라가든지 그 시간 가치까지 간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세 개가 다 맞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오픈 인트레스트가 이 정도로 달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60만 3,190 계약이 달했다. 미결제 약정 자체가. 미결제 약정의 말은 옵션을 갖다 매수한 것도 있고 매도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평균의 미결제 약정이 87%에 육박한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오늘 장에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콜 비중이 57.23%, 풋 비중이 42.77%로서 상승에 베팅하는 콜이 많이 우세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 거래 비중도 40%를 넘기면서 경계심도 좀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미스테리한 35불짜리 풋 옵션의 대량 거래가 있었다.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장에서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unusual한 옵션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자, 그것이 12월 12일자 만기, 자,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35불 풋 옵션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거래 내역을 본다면은 35불짜리 스트라이크에 풋을 갖다가 9,500계약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은 85,500달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가가 54불에서 55불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근데 8일 뒤에 만기인 상품에다가 35불짜리 풋에다가 대량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즉 35불짜리 현 주가 대비 35% 이상 하락해야 도달하는 가격인데, 거기다가 풋을 때려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도 아니고, 그러면 35불에 일단은 지금 이제 풋을 때려놨다는 거는 35불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주가가 일단은 지금 이제 벌 수가 있다는, 풋 매수자는 이거보다 더 주가가 내려간다. 지금이 55불인데 그러면 8일 뒤에 35불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불가능이죠. 왜 때려놨느냐. 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 풀리시한 풀셀링이다. 자, 대형 투자자, 기관 투자가입니다. 기관 투자가는 보통 매도를 하지 매수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복권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절대로 35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확신을 하면서 풋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라이트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챙긴 경우다. 자, 풋을 매도했으니까 매도자는 일단은 지금 이제 복권을 파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챙기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주는 게주죠. 구조죠. 자, 그래서 프리미엄 만약 복권이 당첨됐다면 완전히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 복권을 산 사람들은 꽝이 되면 그냥 복권값 프리미엄만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기관들이 많이 매도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주가가 하방으로 심지 지지선이 35불에서 40불을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제가 본 관점에서도 이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PB 레이쇼 구할 때, 즉 장부 가치로 해서 일단 구했을 때 우리 적정 가치가 아무리 적어도 40불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얘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불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5불에다가 풋을 갖다 때리면서 거기다 프리미엄을 자기들이 갖고 간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딥 OTM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가 급등에 따라서 보유 주식의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주식에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잘못돼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자, 그럴 때 일단 풋에서 좀 벌면서 제 주가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니까, 자, 거기서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상세를 하겠다. 자, 그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폭락 있죠. 블랙사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렴한 OTM 가격 풋 갖다가 대량으로 매수한 재난보험의 성격의 거래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비용이 일단 저렴하니까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겁니다. 주가가 만약에 폭락했을 때.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일단 지금 의문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요거 자체는 좀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리시한 풋셀링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아무래도 딥으로 OTM을 갖다 해지한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금리가 만약에 큰 폭으로 지금 이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오늘 장에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냐 그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프리미엄 먹기 위해서 이걸 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시장의 참여가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방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옵션 차트 보시면 싱글이죠. 싱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버터플라이도 있고 뭐 지금 컬러도 있고 콤보도 있고 콘돌도 있고 스트랭글, 스트레드 이런 것들 많죠. 싱글이 여기 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오고 있는 지금 35불대의 물량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물량을 보시면 35불이 스트라이크 정말 행사 가격을 말하고 있죠. 자, 그 행사 가격의 풋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풋에 대해서 오픈 인트레스트 있죠. 자, 그래서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게 미결제 약정이고 요게 풋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35불이니까 여기를 말하고 있죠. 스트라이크 가격, 행사 가격 자체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싱글 하나만 가지고 요건 싱글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3,754계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35불에 이만큼 많은 물량이 들어갈 리가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보통 보면 지금 이제 55불 때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요게 막 8,000계약이 넘게 다른 것까지 싱글 말고 다른 거 뭐 콘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합해서 본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들어갈 리가 없다.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5불이라든지 그 가격대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PB 레이쇼의 북밸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58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주가를 한번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구해서 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PSR. 즉 말해서 PS 레이쇼죠. 이거는 매출 대비 얼마만큼의 주가를 줄 수 있느냐. 그 다음 요거 자체는 이죠. 즉 어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일단 PBR. 즉 말해서 북밸류 지금 장부 가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주가는 보통 보면은 주가를 일단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EPS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닝을 통해서 구할 때는 EPS 주당 순이익이 있죠. 여기다가 지금 멀티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P 레이쇼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P 얼마만큼의 멀티플 줄 때 요거 곱하게 되면 주가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은 주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EPS가 아니고 BPS입니다. BPS. 지금 북패 쉐어리 있죠. 요걸 곱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PBR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PB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4.58이죠. 4.58은 알고 있는데 4.58에다가 얼마만큼의 지금 BPS로 줘야만이 지금 요것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가가 나오니까. 자, BPS는 어디냐면 북밸류니까 요거는 지금 대차대조표 있겠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 있죠. 여기서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북밸류 퍼 쉐어이 있죠. 그래서 여기 대차대조표 나온 것이 북밸류 퍼 쉐어 한 주당의 북밸류가 얼마면 6.99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99달러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4.58에다가 6.99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지금 가격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6.99죠. 6.99에다가 지금 이제 4.58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보면은 자, 32불대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 32불 정도가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갖고 있는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이 정도 가격은 나오기 때문에 이 밑으로 주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걸 갖다가 기관들이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5불에 풋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감마 스퀴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2월과 1월의 만기에 콜옵션의 미결제약증이 증가된다. 자, 콜옵션의 미결제약증이 증가된다는 말은 주가 위로 가는 쪽으로 많이 지금 베팅을 해놓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콜이니까. 자, 그 다음 마켓 메이커 있죠. 일단 시장의 조성자 이런 애들이 델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델타 중립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요거는 일단 기초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옵션은 기초자산이 있어서 자, 그것이 기초자산의 말을 한마디로 뭐 지금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불이면 55불 아이온큐에 지금 이제 기초자산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OTM이 지금 애트마니가 이렇게 되고 있죠. 등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기초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포지션에서 손익이 발생되지 않게끔 큰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은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그걸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계속해서 산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매수세로서 주가 상승폭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항상 중립에 맞춰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뛰어버리면은 이제 지금 애트마니 자체가 너무 많이 뛰니까 주가를 사서 주식을 사서 그 가격을 위로를 계속해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간마 스퀴즈 현상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아무래도 위로 좀 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자 주식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글의 CEO 순다이 피차이가 하는 말이 있죠. 양자 컴퓨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년 전에 인공지능이 허용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BBC와 인터뷰에서는 구글의 양자 프로그램이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했고 양자 기술은 아마도 5년 전에 AI가 존재했던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양자 기술이 매우 흥미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글이 승자가 될지 엔비디아가 승자가 될지 아이온큐가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글도 투자하시고 엔비디아도 투자하시고 이거는 양자 아니더라도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온큐도 투자하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종목에다 포트를 좀 많이 갖고 가시고 작은 종목에다 포트를 너무 많이 갖고 가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질 때 못 견뎌서 팔고 맙니다. 팔고 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오르게 돼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기반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일단 붕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싹소라는 뱅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016년도에는 양자 컴퓨터가 디지털 암호를 갖다 해독한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금값이 폭등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금값은 $10,000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 얼마 안 남았죠. 내일입니다. 내일. 자, 내일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암호를 다 뚫어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터무니없는 예측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측이 양자 컴퓨터가 예상보다 빠르게 일반적인 디지털 표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메일, 은행, 송금, 암호화폐 지갑, 기업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뚫어버린다는 거겠죠. 더 이상의 암호화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현금 대신해서 안전자산 은가금에 투자하는 정통금융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JP모건이 있죠. JP모건에서 가장 일단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양자 컴퓨팅입니다. 퀀텀 컴퓨팅 분야. 자, 거기서도 하면 보안이겠죠. 이게 뚫리면은 다 뚫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을 것이 이제 양자 컴퓨팅밖에 없다. 붙는 것도 양자 컴퓨팅이고 막는 것도 창과 방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뱅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뱅크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암호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순다이 피차이가 이야기하는 거 구글 CEO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세계가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하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타보다는 좀 길게 묻어놓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려왔던 하락 추세 있죠. 자, 그거 자체는 어느 정도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상승의 추세로서 올라갈 일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평선들 있죠. 그 이평선도 뭐 100일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요런 모양도 있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리벨스 앤 헤드 앤 숄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또 반등이 될 수 있다. 뭐 저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은 되는데 약간의 눌림목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눌림목 나올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자기 힘으로 간다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그런 여건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힘보다는 좀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때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EPS는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럴 때 내려올 때 다 털리고 맙니다. 겁이 나서 몇십 퍼센트 일단 하락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돈 어느 정도 되는 돈에 한해서만 들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고점
고점에서 샀으면 지금 55% 끝납니다. 반이 털리면은 다 털고 나온다. 다 돈이 다 털린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트를 잘 구성하셔서 일부분의 돈을 가지고 길게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